소리 담겨있는 쏠쏠 정보. 자, 오늘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귀한 정보 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우리 조나단 재정의 조나단 리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제가 이 게스트분들을 항상 모시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네. 막 질투가 나요. 저는 제가 그래도 못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외모도 수려하시고 또 특히 가지고 계신 미소들이 너무 근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였으면 홀딱 반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신봉쇼에서는 많이 우리 귀족님들하고 만나셨었죠? 네, 몇 번 네. 제가 출연을 했었고요. 네, 뭐 다른 주제로 네. 또 이번에 이제 왓썹쇼 네, 처음입니다. 왔어. 예.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네, 이제 일로 와야 돼. 신봉쇼 죄송합니다. 네.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주시기 전에 유튜브로 이번에 트럼프가 사인한 뷰티풀 법안이 어떤 건지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과 연계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잘 됐네. 예,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심층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자, 왔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주셨던 토픽이 65세 넘으신 분들의 텍스 디덕션. 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65세 넘으신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텍스 감면해 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뭐 우리가 one big beautiful bill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한국말로 네.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냥 크아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크고 아름답긴 해요. 네. 그렇게 느끼세요? 뭐 여러 가지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크다는 표현이 이제 뭐 바뀌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또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인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크고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온 이유도 뭐 그 법을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재정 전문가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텍스 비리잖아요. 텍스 법안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디덕션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옥 같다라는 표현. 네. 오늘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네. 아이고 유튜브에 키키 의문의 입에 미모와 목소리. 외형도 또 외모도 수려하시지만 음성도 좋다라는 표현. 공주님이 그런 식이면 곤란한데 자, 본격적으로 우리 네. 중요한 법안에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1번 그 65세가 넘으신 분들에 네네.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65세 이제 지금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67세로 바뀌긴 했지만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소셜 시큐리티도 사실은 텍스어블이에요. 인컴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셜 시큐리티만 받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인컴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401k라든지 네. 다른 내 인컴 소스가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도 내가 소셜 시큐리티를 뭐 3,000불을 받는다. 네. 2,000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1년이면 24,000불이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뭐 100%는 아니지만 보통 85%까지는 텍스어블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는 텍스를 안 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텍스를 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바뀐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인했던 그 법안에 따르면 네. 이제 6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디덕션을 준다는 얘기는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는 그 금액조차는 텍스가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만큼을 더 강가 디덕션을 해주니까. 좋은 소식이죠. 저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결론은 네. 그 세금이 부여됐던 것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법안이군요. 그렇죠. 잘했네. 그렇죠. 네.
혜택 받으면 땡큐지. 네. 야, 그 관세를 올려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이렇게 돌리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고 하죠. 오, 관세 영향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조금 좀 꺼적지근했는데 네. 또 그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사실은 세금을 더 걷으니까 그것도 좋고 이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네. 이제 관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네. 관세 때문에 사실은 그 혜택이 생기잖아요. 어떤 엑스트라 머니가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예. 있고 그렇지만 텍스를 줄인 거를 사실은 이렇게 상호 보완적. 상호 보완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양차죠. 다른 데서 땅 때려가지고 네. 이렇게 받아온 돈을 우리 식구들한테 푸는 거 뭐 그런 그렇죠. 뭐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런 경외수들이 많이 있겠네요. 얼마를 받으신 분이 얼마를 감가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인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내가 소셜 시큐리티를 한 달에 2,000불씩 받으셨다. 네. 그걸 기준으로 했을 예. 때 그리고 네. 다른 인컴이 좀 있으셨다. 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도 한 달로 따지면 내가 그 받는 거에 대해서 한 200불 정도는 네네. 소셜 시큐리티나 그 인컴 텍스를 내셨어야 되는데 세금을 냈어요. 이제는 그 200불이나 300불이 한 달에 그렇다 그러면은 훨씬 더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오, 약물딱지죠. 오, 네. 오, 이거면, 어우,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2026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네. 텍스 보고 시즌에. 네. 아하, 잘 됐네. 자, 우리 65세 넘으신 분들 한번 귀 기울이셔서 집중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것들은 예를 들면은 그때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가만히 내가 앉아 있어도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가 움직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가만히 뭐 계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2025년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신 거를 네. 2026년에 그렇죠. 텍스 보고 하실 때 그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CPA들 세무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알아서 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그게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따로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네,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렇죠. 기분 좋아하셔라 뭐 이런 얘기네. 그렇죠. 잘했네. 이런 건 복 받아야 돼. 자, 또 다음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뭐 차일드 크레딧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통 16살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 네.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민감해요.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한 50만 불이 넘어가고 많이 인컴을 버는 사람들은 안 돼요. 많은 분들은 많이 써야지. 에이. 그런 분들은 없지만 예, 차일드 예. 크레딧이라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024년까지는 2,000불씩 한 아이당 네. 뭐 아이가 셋이면 6,000불씩 텍스를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건 돈을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1인당. 근데 이제 네. 그게 2,200불, 200불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2,000불씩 그 한 아이당 보조해 주던 보조금을 네. 10% 올린 거네. 네. 그 올린 재정도 또 관세에서 이렇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관세에서 받은 거 가지고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음흠. 이게 세 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더 내가 줄어든 거를 관세와 사실 법안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예. 복잡한데 어쨌든 이거는 혜택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네요. 그렇죠. 200불이면 10%고 사실 그 200불이라는 단어가 뭐 잔잔한 단어 그 금액일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솔찬히 커요. 그런데 2,000불씩 받던 그 차일드 크레딧을 2,200불로 상향 조정을 했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네. 이것도 땡큐네. 이거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따로 또 움직이셔야 조치를 하셔야 할 게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텍스 네. 보고 할 때 그것도 그냥. 회계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이 200불을 더 청구를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괜히 흐뭇해. 네. 텍스 보고 시즌 되면 괜히 막 이렇게 됐는데 기다려지는데요. 물론 저는 지금 자녀가 네. 부양받을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참 감사한 소식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머나. 네, 조나단 오빠 최고.
누구신가? 예. 그 공주님이시라는 별명이 백살 공주님이신데. 그러세요. 네, 투 오빠도 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모 목소리 짱이다. 네. 아이고 이 차일드 크레딧뿐만 아니라 손주 크레딧도 있으면 그렇죠. 손주 크레딧 그런 것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복지국가 맞긴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제가 한번 제 시간에 이게 사실인가 해서 검증을 하면서 네. 이런저런 소식에서 살짝 우리 귀족님들한테 전해드린 게 있는데 팁에 대한 텍스를 안 내도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 뭐예요? 이제 야, 트럼프, 이거 진짜 땡큐 아니에요? 예, 트럼프 공안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는 팁이 아니라요. 네네. 그러니까 웨이트리스나 뭐 웨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팁을 받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팁 수입이 있으신 분. 그렇죠. 내 인컴이 아니라 이제 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팁도 사실은 텍스 보고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인컴. 그렇죠. 뭐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내야 되고 인컴 텍스를 다 냈었는데. 그러니까 캐시 팁 아닌 다음에는 다 보고를 해서. 그렇죠. 예. 사실 뭐 캐시 팁도 그렇고 다 했어야 됐죠. 근데 캐시 팁은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네. 이제 팁에 대한 인컴 텍스나 뭐 보고할 의무가 없어지는. 미 전역에서요? 그렇죠. 오야. 이제 2026년부터 바뀌는데 단 거기에 조항이 아하. 이제 그게 아마 한시적일 거고요. 한시적이라는 건 뭐 3년, 4년 3년? 동안만 아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제가 볼 있고요.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시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는 참 근사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거기서 예양을 둔 게 이제 만약에 실제 내가 뭐 페이첵으로 뭐 첨부를 받아요. 페이치로. 팁으로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네, 그 식당에서 받는 월급이 per hour money. 뭐 예, per 예. hour이든 네, 뭐 네. 그 월급을 첨부를 받는다 그러면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500불을 네, 네. 페이첵으로 바꾸고 500불은 팁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꿀 수 있는 룸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조정을 하면 그렇게 약간 거기까지도 또 신경이. 그렇죠. 야, 그렇게 악용할 약간, 수도 있는, 예, 악용이. 팁이 아니라 내 실제로 받는 페이첵을 바꾸는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이렇게 좀 추적이나 네네.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팁에 대해서는 텍스를 안 내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더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네요. 저는 상상도 지금, 그런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돈의 욕심이 좀 과하게 되면 그렇죠. 또 그렇게 또 이제 식당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웨이트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네. 되면 세금을 더 안 내게 되니까 그 방식을. 사실 우리 많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서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살짝 좀 충격이었던 게 L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이제 이 달라스 주민 된 지 이제 거의 한 1년 돼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팁이 그렇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팁이 별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시간당 뭐라 그러죠? 그렇죠. 최저임금인가? 네, 이거는 그게 좀 높았죠. 셌던 걸로 아는데 네. 이 달라스에 와서 이제 어떤 이런저런 분들을 알게 됐는데 여기는 시간당 급여가 굉장히 그거 받고 어떻게 해? 할 정도, 그걸 하우스페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2불 얼마, 아니겠지.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우스에서 시간당 2불 얼마 페이한 거에 대한 텍스만 내시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 여기는 텍사스 분들이 부유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팁이 굉장해요. 예. 제가 아는 곳은 이제 한인 대상으로 하는 곳은 아닌데 거기는 99.9999%가 외국 분이세요. 네.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외국 서비스 하시는 분들, 뭐 웨이트레스 뭐 이런 친구들을 내가 좀 알아서 물어봤는데. 네. 팁이 진짜로? 그럼 진짜래요. 팁이 엄청나요. 뭐 하루에도 몇백 불씩 들어오더라고요. 뭐 300불, 400불. really? 그럼 really.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급여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이건 그냥 엑스트라 머니. 그러면은 그게 무한정인가요? 그게 리밋이 있지 않을까요? 리밋이 있겠죠. 아하. 네.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까지는 네. 뭐 저기를 해주지만 이거 넘어가면 그 넘는 금액은 내라. 그렇지, 인간적으로 그건 내야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팁을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웨이터리스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네네. 분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요. 뭐 우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호텔 종사자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의 팁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감사한 소식이네. 이것도 따로이 뭐 저희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없고요. 이제 인컴 보고할 때.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했던 세 개, 뭐 팁이라든지 뭐 음. 여러 가지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팁을 받아서 이게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할 때 나오는 게 따로따로 이 팁 얼마 뭐 본 급이 얼마 이렇게 나오나? 그렇죠. 네. 그 구분돼서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쉽겠네. 뭐 그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 크아 법 중에서 그거는 그냥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예. 네, 지금 이제 팁보다는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중요해요. 있어요. 자, 우리 네네네.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어요. 네,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네. 메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메인 이슈가 이제 뭐냐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뭐 개인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오너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솔트법이라는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몰라요. SALT. 예. 그러니까 그 솔트의 영어 스펠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소금을 많이 먹고. 예, 소금을 많이 먹는 법이 아니라요. 그 SALT니까 네. 그냥 간단해요. State and Local Tax. State and 예. Local Tax. State and A니까 and니까요. 네. Local Tax니까 네. 적인데 그게 LT가 그런 의미인데 사실 State Income Tax하고 Local Tax를 우리가 내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으니까 캘리포니아는 State Income Tax가 네. 13.3%예요. 저 원이에요. 이쪽으로 네. 달라스 주민이 된다면 너무 행복했잖아요. 주세를 안 냈는데 네.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닥치니까 아유 괜히 그냥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예. 더 많이 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인컴에 따라서 12.3%, 13.3%또 에디셔널이 있으니까 네. 20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은 오. 2만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이사 잘했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텍스를 내매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텍사스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으니까 네.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로컬 텍스는 내거든요. 대신에 로컬 텍스가 비싼 게 저희는 프로퍼티 텍스하고 네. 그다음에 스쿨 텍스라 우리가 ISD 스쿨 텍스가 비싸요. 스쿨 텍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네네. 중학교를 짓잖아요. 네네. 그거를 집을 갖고 있는 프로퍼티 텍스를 집을 갖고 있는 오너들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건물주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어차피 내가 보내니까 네네네. 그거를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땅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ISD 텍스라 그래서 그걸 내게 돼요. 그게 비싸요. 텍사스. 그게 좀 더 높다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솔트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랑 네. 그다음에 로컬 프로퍼티 텍스랑 그다음에 ISD라든지 내가 어쨌든 프로퍼티 텍스로 내는 것들이 네네. 내가 그러면은 집을 뭐 50만 불짜리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2% 3%만 해도 만 불이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 집을 소유하고 계실 분들이면 그 정도 재력이 되시니까 그 소유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도 저희가 잘 내고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줘도 못 살아. 예. 근데 이제 뭐 50만 불짜리 집이 여기서 엄청 큰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텍사스에서. 네. 근데 어쨌든 이제 LA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뭐 10만 불, 20만 불 벌면 2만 불. 그리고 뭐 거기도 프로퍼티 텍스를 내면 그렇죠. 만 불 정도 낸다 그러면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러면 3만 불, 4만 불을 내야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아쉽게도 네네. 3만 불, 4만 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만 불이라는 맥시멈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텍스를 감면해주는 세금을 내면 감면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3만 불이든 4만 불이든 5만 불이든 만 불까지만 감면해 준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내는 사람들하고 네. 이제 텍사스 같은 게 텍사스로만 얘기를 해도 텍사스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안 냈지만 네. 프로퍼티를 좀 큰 거를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스쿨 텍스하고 이런 걸 따지면 만 불이 넘어갔거든요. 네. 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프로퍼티 텍스만 2, 3만 불을 냈는데 1년에. 예, 1년에. 네. 근데 텍스 감면은 만 불밖에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이. 네. 근데 그게 지금 크아법 의에 따르면 4만 불로 올라가요. 그럼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4만 불까지
그렇죠. 맥시멈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그 세금 그것에 관련된 세금을 3만 불을 냈었다. 네. 그 2만 불, 그러니까 만 불의 혜택 받고 2만 불에 대한 세금을 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안 내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 내는 건 아닌데요. 안 내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 불까지 디덕션을 해줬다는 얘기는 네네. 내가 인컴이 20만 불이에요. 그럼 만 불밖에 안 해줬으니까 사실 뭐 20%라 그러면은 2천 불밖에 못 돌려받았지만 예, 이제 4만 불이 되니까 텍스를 진짜 4만 불을 냈던 사람들도 네. 4만 불을 다 받으면 물론 6만 불, 7만 불 내더라도 4만 불이 맥스긴 하지만 네. 4만 불이면은 20%만 계산을 해도 8천 불을 내가 더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율 따라 달라지네요. 네. 오, 이것도 좋아진 거네요. 많이 좋아진 거죠. 오, 있으신 분들 캘리포니아나 뭐 네.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냈던 사람들도 그렇고 텍사스는 프로퍼티 텍스나 내는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에피타이저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서민들 서민들한테 흐뭇한 소식이었는데 네. 요거 솔트에 관련된 법안은 또 있으신 분들도 흐뭇하실 수 있는 법안이네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참 우매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있으면 캐시로 가지고 있거나 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라고. 네. 어설프게 집 사거나 어설프게 하지 말라고. 있으려면 팍 있고 없으려면 그냥 저기 이런 데서 살고 네. 캐시로 땡겨서 가지고 있어. 네. 왜요? 이왕이면 좀 더 뭐랄까 좀 환경도 좋게 하고 뭐 집도 좀 더 좀 넓히거나 또 좋은 걸 사고 또 투자할 거 있으면 좀 해서 이렇게 좀 넓혀가는 게 좀 생활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파봐 세금 낼라 그래봐 어설프게 돈 있으면 쫄딱해 그냥 캐시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그러다가 미국서 살기 거시기 하면 그냥 저 한국으로 가봐 그 돈 갖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이게 우매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그 의료보험 의료 관련 혜택 받을 때도 집이 있으면 의료비를 매우 많이 낸대요. 그렇죠. 그 나이 젊을 때는 병원 문턱 잘 안 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들어봐 이제 아픈 데 생겨서 병원 가보지 그동안 벌은 거 다 글로 나가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솔직히 진짜 진지하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정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재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드리는 거죠. 이 플랜을 해드리는 아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네. 운용을 하면 더 왜냐하면 이제 유리할까?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네. 뭐 돈을 다 없애고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나라에서 받는 혜택도 받고 뭐 한국 가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정답은 없는데요. 네. 제가 많이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골드만 갖고 있어라. 네. 골드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게 골드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업앤다운 있죠. 그러니까 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소유하시고.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는 대답은 분산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분산을 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을 괜히 갖고 있으면 네네. 이제 메디케이드가 안 나온다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갖고 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다르게 그게 지금 옛날 분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요? 아까 제가 소셜 시큐리티만 해도 그렇죠. 네. 지금 메디케이드가 17,000불이에요. 그러면은 1,456불이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게 패밀리 인컴이 넘어가면 이제 메디케이드 아까 이제 제가 우리 크아법에 얘기 안 했지만 네. 제일 바뀐 게 메디케이드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네. 건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네. 우선 이제 소셜이 우리 예전에 1세대 분들은 1,000불이 안 넘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도 받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예. 또 뭔가 SSI라 그래서 보조도 받고 예. 그랬지만 지금 이제 푸드 스탬 그다음에 SSI 또 메디케이드 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왜 빅이라는 게 붙여져 있을까요? 크아법의 지금 핵심이 네네. 부자들한테는 텍스가 줄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게 사실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건데 인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셜만 해도 이제는 집이 있든 없든 네. 메디케이드를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그러면
안 좋아진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세대 분들은 네. 그렇게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오. 집이 있어도 그거 팔아서 뭐 어떻게 하고 그랬지만 네. 이제 소셜 시큐리티만 있어도 메디케이드가 조건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렸던 것은 네. 예전엔 라떼는 그랬어. 뭐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월 따라서 변화된 거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노후를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예전에 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만큼 텍스 보고도 적게 했고 그렇죠. 이민 기록도 짧았으니까 소셜이 적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래 살았고 한국 사람들 인컴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칸이나 뭐 네네. 타인종 분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게 소셜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야 이거 헷갈리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플랜이 필요한 거죠. 아, 그 인컴에 그래서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래서 플랜이 재정 필요한 상담사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노후에 대한 나는 재정도 없는데 뭔 상담을 해?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한 거죠. 지금이라도 셋업을 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숨가쁘게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디렉션을 잡아가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어떻게 받아야 돼요? 중간 광고 한번 할게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광고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좀 주세요. 뭐 전화번호를 드릴까요? 아유 드리는데도 안 하실라 그래요. 네, 아이고. 전화번호가 408 408 204에 204에 7891입니다. 7891. 네, 자, 네, 셀폰입니다. 숨가쁘게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돈을 물질을 좀 많이 소유하신 분이든 또 숨가쁘게 살아가시는 분이든 어쨌든 설계는 필요하고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408-204-7891 408-204-7891 조나단 재정에 문의하시면요. 내 상황에 맞는 내 현실에 맞는 중요한 그런 그 어떤 도움 말씀, 어드바이스를 주실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자박자박 걸어가시면 든든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조금 좀 되면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또,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아까 이제 메디케이드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지고 네. 또 팁이나 뭐 여러 가지 소셜 시큐리티나 텍스가 또 감면되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이제 사실은 이 BBB 룰이요. 네. BBB 이 법이 2017년에 있었던 법이 2017년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일기 때 네. 텍스를 많이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뭐 부자들은 그러니까 39%가 이제 37%, 네. 39.6에서 37%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 부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용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은 한시법이라 그래서 네. 올해 사실은 7월에 8월에 그게 이제 끝나야 돼요. 네. 2025년에 네. 2017년에 8년 기간을 줬으니까. 쭉 온 거네요. 근데 그거를 지금 뷰티풀 우리 이 BBB 이 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들 바뀌는 것보다요. 네네. 사실은 2017년에 했던 법을 영구적으로 퍼머넌트하게 그걸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오, 이건 그냥 끝까지 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호. 이제 그러면은 야. 2017년에 이미 바뀌어서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도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벌써 2017년이면 8년 전에 바뀌었던 법들을 네. 어떤 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텍스를 줄이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냥 2017년 이제 영구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더더욱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가려면 여기 적응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 이제 참 아쉽지만 근데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네. 월급을 받는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혜택은 없어요. 뭐 여러 그 가지. 차이가. 네. 예. 근데 네. 조그맣게 내가 비즈니스라도 갖고 있는 분. 네. 그게 도너츠샵이 됐든 식당이 됐든 조그만한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부동산 중개인을 하시든 네네. 누구든 상관없이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은 혜택이 있어요. 크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네. 우선
코퍼레이션이라는 우리가 회사의 형태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네. DK넷 같은. 네, 뭐 DK넷이 뭐 음. C 코퍼레이션이다, 네, 네. S 코퍼레이션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C 코퍼레이션은 조금 더 이제 큰 회사고, 그리고 S 코퍼레이션은 조금 더 이제 뭐 작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뭐 50만 불을 매출을 했다. 네. 그러면은 50만 불 중에서 뭐 경비도 빼고 월급도 주고 10만 불이 남았다. 네. 그러면은 C 코퍼레이션은 그 10만 불을 내 인컴으로 안 갖고 오고 네. 그대로 회사에 놔둘 수가 있었어요. 음. 반대로 S 코퍼레이션은 무조건 10만 불을 개인적으로 텍스 보고를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S는 사실은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네. C는 안 갖고 와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근데 그 구분이 규모의 차이가 있었던 규모의 건가요? 차이고 텍스법이 약간 달라요. 아하. 근데 복잡-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C가 좋죠. 그렇죠. 내 인컴을 회사에 좀 놔두면, 놔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뭔가를 더 쓸 수 있어요. 슬금슬금 이렇게.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그 남은 게 10만 불이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35%를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컴으로 갖고 오는 게 나으니까 S 코퍼레이션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2017년부터 35%였던 거를 21%로 바꿔놨어요. 오, 그럼 그거 굉장히 많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네. C로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음흠. 인컴 텍스라는 게 21%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렇죠. 네. 차라리 C로 갖고 있는 게 나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C는 이상하게 조금 C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더 비싸기도 비싸고. 근데 이제는 C에 대한 21% 그 코퍼레이션 그 인컴 텍스가 21%로 이제 퍼머넌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더 많은 활용이 필요해요. 텍스를 더 줄일 수가 있는 어우. 플래닝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사납네. 근데 네. 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지금 조금 어렵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적응을 하셔야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제가 들은 그러니까 이 달라스 주민이 되기 전에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는 네. 텍사스 달라스는 그 일하시는 어떤 그 종사자 분들보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훨씬 유리한 주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전주에 속하지만 텍사스에 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그 21%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사적으로 텍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 텍스가 줄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야, 뭘 하지 비즈니스를? 뭐 있어야 하지. 오, 그렇군요. 사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금이 좀 줄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세금을 준다 그런 건 그건 배합할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인컴이 많아지면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사회로 또 재환원돼서 더 많은 흘러 들어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예, 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어떤 그 물질의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빡빡 조이고 있으면 그게 또 영향이 오잖아요. 우리 또 네네. 어떤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에서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이것이 조금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아이고 그거 내가 비즈니스도 하는데 알아야 되겠어 하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분명히 저희 DK넷 관련된 많은 것도 오너분들께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런 것들의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따로 움직이실 그런 건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해요. 아, 저희 사무실이 이제 저기 시온마켓 근처에 있는데 이 세미나는 일반인을 위한 데 포커스를 두시나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기도 하고 또 네. 한 20% 정도는 비즈니스 오너분들을 위해. 그러니까 평범하신 우리 일반인이시든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오너시든 네. 다 함께 하시면 덕이 되는 세미나네요. 그렇죠. 아유 이거 해야 돼. 복 받으실 거요. 예. 네. 언제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 7월 22일 아, 7월 22일. 네네. 저녁 8시에 네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여기 달라스 주민들뿐만 아니라 네. 텍사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세미나를 해요. 아, 어디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온라인상으로. 네, 온라인상으로 오, 이번에 해보려고 예. 온라인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오시거든요. 그럴 기회가 있죠. 네. 이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여기 라디오에도 아니면 신문에도 조금 실을 생각인데 네네. 제가 줌 넘버를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들어가려면 찾아 네, 들어가는 줌 주소가 넘버만 있어요. 있으면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시간은 다음 주 7월 22일 네. 저녁 8시고요. 네. 줌 넘버는 911 예, 쉬워요. 911 911 빨리. 예. 그러니까 911 911 빨리빨리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패스워드도 빨리빨리예요. 빨리. 네. 아유, 네. 근데 이게 들으면 정신이 또 왔다 갔다 해서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공지를 좀 다시. 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 서민들이나 또는 줌 어떤 넘버가 비즈니스, 틀렸네요. 예. 빨리빨리가 아니라 7979네요. 7979. 친구라고 예, 해서 제가 예. 틀렸습니다. 911 예. 7979 네. 패스워드도 79. 요거는 빨리빨리는 내가 볼 땐 관리자 저거 같아. 네. 네. 자,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저녁 8시에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인이나 또는 그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오너분들도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은 유익한 정보들을 정말 많이 받아가시게 될 것 같고, 저기 뭐 참여비 이런 거 없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좀 받으시지 그래. 안 받으셔도 안 받아도 정말 중요한 정보가 네. 제공될 것 같아요. 전혀 무료니까 네. 그 줌 다 사용하시고 소통하실 줄 아시죠? 네, 모르시면 저한테 아니 그냥 컴퓨터에 줌 ZOOM 까시고요. 그럼 뭐라고 쭉 나오면 거기서 걔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 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주소 어딘가 찾아가려면 집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회의에 참여하실 거예요 하면 911 911 친구 911 911 7979로 접속을 하시면 7979는 비밀번호죠. 접속 번호도 맞고요. 비밀번호가 7979예요. 그러니까 접속 번호가 911 911 7979. 네. 비밀번호는 친구. 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도 며칠 몇 시? 예, 7월 22일 화요일 8시? 예, 맞습니다. 공주님.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911 911 7979 요게 주소고요. 주소를 딱 입력하시면 비밀번호 치세요. 그래요. 그러면 친구 이렇게 딱 치시면 싹 들어가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또 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제 뭐 저희가 세미나 때도 얘기하겠지만 아까 이제 비즈니스 오너 뭐 C 코퍼레이션 네. 큰 회사들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조그맣게 비즈니스를 하시든 아니면 뭐 LLC라든지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컴을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조금 용어가 필요한데요. 그게 QBI라는 게 있어요. QBI. 예, QBI가 뭐냐면 또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Qualified Business Income.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내가 인컴을 벌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뭐 LLC를 하든 내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인컴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QBI를 모르는데요. 좀 몰라요. 예, 사실은 이 QBI가 그때부터 지금 20%까지를 더 감면을 해줬어요. 아유, 목이 예. 정신 사납네. 그러니까 감면되는 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23%로 바뀌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 인컴으로 더 만들 거냐. W2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세미나 때 자세하게 훨씬 더 텍스를 많이 감면받을 수 이 있어요. 시간에 막 그냥 한 2시간 연장하고 하고 싶은데 그건 네. 제 욕심이고 정말 귀한 정보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세미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안내는 무료고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줌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2일 화요일이네요. 그죠? 네,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소가요. 911 911 7979 주소가 911 911 7979고요. 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러면 7979 접속하시게 되면은 7월 22일 날 정말 우리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도 저도 정신사나워 하시는 분들은 네.
408-204-7891 408-204-7891 조나단 재정으로 문의하셔서 아이고 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사정이신데요? 그러면 쫙 들으시고 쫙 어드바이스 해주십니다. 이것대로 또 팔로우업 하셔서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끝으로 또 그 세미나 때 네. 줌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재정 전문가니까 제가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는 사람이고 네. 이제 세법에 대한 거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로버트 조라는 네. 세무사님이 네네. 정확한 텍스 코드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얼마가 바뀌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2탄으로 그 1시간 안에 이루어져요. 근데 네. 30분은 바뀐 세법, 네. 텍스법 그리고 30분은 그 BBB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하냐.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잘 은퇴 플랜을 할 건지에 대한 그게 한 얘기. 시간 안에 그게 다 돼요. 예, 길게 안 하고요. 짧고 굵게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을 네. 정리해서 잘 준비해. 아유 놓겠습니다. 벌써 저는 꼭 참석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 계시. 뭐가 좀 많이 있으신가 봐. 예,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필요해요. 이게 참 발맞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네. 이렇게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시면서 또 가볍게 우리가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정보들도 주시고 또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위해서 줌으로 세미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네. 벌써 복 받으셨네. 뭐 네. 외형적으로 복 받으실 거라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408-204-7891 408-204-7891 예, 조나단 재정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이런저런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